캐나다 정부가 조만간 미국 국경에 걸었던 빗장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은 정부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 캐나다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양국 여행객에게 14일의 의무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명확한 재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국경의 봉쇄 조치가 만료되는 이달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가격리 기간은 단축되더라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며칠 안에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 공개 발언에서 이러한 점진적인 국경 재개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루도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단계적으로 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캐나다로 넘어올 여행객들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양국의 소매 및 관광업계가 이번 달 캐나다와 미국 정부의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객들의 국경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비춰집니다. 다만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트루도 정부는 양국 국경을 섣불리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이달 말부터 양국 국경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한편 양국의 백신 접종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달 안으로 국경이 개방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주 정부가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젊은 이민자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행정 및 고객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합니다. BC 정부는 취업난에 직면한 많은 젊은이들이 코키틀란 및 유에스트민스터에 소재한 더글라스 컬리지에서 고객 서비스 및 디지털 기술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38만 5천 달러 이상의 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참가자 모집은 청소년과 원주민 그리고 이민자 및 여러 고용장애물에 부딪힌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최대 36명의 BC인들은 총 3번의 별도 교육을 통해 로어 메일랜드에서 고객 서비스 및 행정 업무 취직 준비를 위한 기술 교육을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11주간의 필수 및 직업 기술 교육과 4주간의 현장 근무 경험, 그리고 2주간의 구직 후속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및 아도비 아크로벳 리더와 슈퍼호스트와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과 더불어 직장 내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인증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온라인 과정은 오는 14일에 시작해 10월 8일까지 진행되며 이수 후 해당 프로그램의 졸업자들은 행정관과 데이터 입력 사무원, 사무보조원, 콜센터 직원 및 영업 담당자로 일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 및 빈곤감소부 니콜라스 사이먼스 장관은 우리는 BC인들에게 기술 훈련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양질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회복함에 따라 BC주 내에 숙련된 행정직 및 고객 서비스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은 워크베이스의 CEPA 프로젝트 기반 노동시장 교육 스트림을 통해 제공되며 구직자들의 훈련과 근무 경험을 지원하여 일자리 취업을 이끌고 사업체 및 지역사회의 노동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합니다. CEP는 BC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매년 1,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내 인종차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최근에 인종차별을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 리드가 UBC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58%의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지난 1년간 최소 한 번 이상의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고 28%의 응답자는 인종차별을 항상 혹은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종차별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58%는 동양인 혹은 중국인 혐오 메시지를 목격한 적이 있었으며 39%는 인종차별을 당할까 항상 해왔던 루틴을 바꾼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을 받은 사례는 27%가 있었으며 직접적인 욕설을 들은 경우는 16%, 신체적 공격을 받은 경우도 7%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연령대가 55세 이상보다 인종차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인종차별을 더 자주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후에는 대다수가 심리적 불안정을 겪었는데 40%의 응답자가 인종차별 경험 이후 언짢은 마음이 오랫동안 남는다고 대답했고 38%의 아시아인은 언짢긴 하지만 무시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심각하게 언짢으며 그 마음을 이겨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13%가 있었으며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9%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캐나다에서 동양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아시아계 캐나다인이 83%인 반면 비아시아계 캐나다인은 68%로 차이가 있었으며 최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동양인을 향한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38%의 비아시아계 캐나다인이 과장됐다고 답해 인종에 따라 인종차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아시아계 캐나다인 중 20%는 동양계 캐나다인은 지역사회에 이바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해 여전히 많은 캐나다인이 아시아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로어 메일랜드 지역 내 총격 사건이 지난 주말 사이에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밴쿠버 경찰 BPD에 따르면 금요일이었던 지난 4일 밤 10시쯤 사우스 밴쿠버 리버프론트 파크 인근 켄트 애비뉴와 커 스트리트 선상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격을 맞은 44세의 알비스 안제시 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격 직후 용의자는 은색 SUV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며 이 차량에 탑승했던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격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발생 장소에서 약 6km 떨어진 섹스 스미스 엘레멘터리 스쿨 인근 웨스트 59 애비뉴와 온타리오 스트리트 선상에서 불에 탄 SUV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총격으로 숨진 싱은 전과가 있고 과거에 갱단과 연관된 인물이었지만 최근 로어 메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갱단 세력 다툼과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경에는 랭리 클로버데일 60th 애비뉴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50세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을 당한 남성은 경찰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갱단 세력 다툼과 연관이 있는 사건인지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